안녕하세요. 빌딩 부자라는 게 빌딩로드 오동엽입니다. 유튜브 댓글에 대한 답변을 또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 댓글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저 진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대로 알고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질문하신 분의 어떤 상황을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 영상을 찍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이분은 답을 원하셨는데 저는 답보다는 이런 걸 고려해서 고민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작년에 정년퇴직을 하고 제2의 인생을 고민한 사람입니다. 목동에 아파트 한 채와 약 10억 남짓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노후 대책으로 수익형 원룸을 보러 다니고 있습니다. 금액에 맞는 적당한 물건이 없어 고민 중인데 마누라 사모님은 아파트를 구입하자는 의견입니다. 이런 제게 최적의 투자 방향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댓글인데, 정년 퇴직하셨으면 지금 현금 보유하고 있는 10억은 퇴직금으로 받으신 돈이 포함되어 있는 10억이신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이 10억 있다 요것만 가지고 설명을 왜 못 드리냐면은, 저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방에 있는 건물들은 나중에는 가격이 빠지거나 지지부진할 것 같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요 지역에 있는 건물 가격은 올라갈 것 같아요. 이 주요 지역의 특징이 뭐냐면은 임대료는 낮은 비율로 올라가지만 매매가는 팍팍 올라가거든요. 시세 차익을 보고 싶은 투자자들은 낮은 임대료를 받고 있는 건물에 매입하셔서 용도 변경이나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하시면서 밸류업 하는 거죠. 그게 기본 패턴이거든요. 근데 퇴직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기본적인 밸류업인 꼬마 빌딩 투자를 하실 수가 없거나 또는 많이 힘드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그 이유가 경제활동하면서 달달 계속 급여라든가 아니면 소득이 들어오시면은 충분히 밸류업 하실 수 있거든요. 밸류업 할 때 문제는 낮은 수익이 나오는 건물에 매입하고 바로 밸류업 하면 그나마 괜찮은데, 이 임차인들은 내보내는 과정 속에서 시간을 좀 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낮은 월세를 받고 내가 대출을 받아서 내야 될 이자는 높게 측정이 되니까 역마진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최대한 빨리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주 포인트거든요. 착공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공사 기간 동안에는 월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자는 계속 내야 되는데 월세는 안 들어오겠죠. 공사 중이니까, 임차인이 없으니까 나의 다른 소득으로 그 이자를 조금 부담해야 됩니다. 근데 이 퇴직하신 분들이라든가 이제 좀 은퇴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들어오는 소득이 적거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 달 지나가는 한 달 생활 유지비가 조금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 고객분 중에도 제가 매입을 하고 이자를 내고 남는 돈이 얼마가 남아야 됩니다. 그거 가지고 저하고 저희 가족들이 생활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남는 돈에 맞춰서 물건을 추천해 주세요 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제 매수 고객분들 중에도. 근데 그런 것들을 제가 알아야지 그나마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는데,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이 댓글에 답을 드리기가 상당히 조심스럽고 이 영상을 찍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던 거죠. 질문하신 분의 소득과 생활비라든가 아니면 이분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더 자세한 상담을 받고 싶으시면은 전화 주세요. 회사로 전화 주셔가지고 오 대표가 전화하라고 했다 라고 하면은 저한테 그렇게 메모가 전달이 될 겁니다. 그럼 제가 전화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또 제가 잠깐 얘기 드릴 게, 아까 주요 지역 같은 경우는 시세 차익용이다 라고 얘기 많이 들었는데, 그러면 임대 수익용은 어디에 투자해야 되냐? 주요 지역이 아닌 배후 세대가 있는 주거 지역이겠죠. 그러면 경기도권이라든가 서울의 어떤 동네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거의 밸류업 공사를 하고 있는 빌딩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은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해봐야 임대료가 그 공사비 대비해서 팍팍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올라가지 않거든요. 올라가도 미비하게 올라가거나 그러면 돈 들인 값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임대 수익용의 건물들이 많이 있는 지역은 밸류업 하는 횟수가
밸류하는 건물이 그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임차인들도 새 건물에 있나 낡은 건물에 있나 그렇게 큰 매출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가 저렴한 뭐 낡았더라도 저렴한 그런 건물로 입점을 해서 영업을 하시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굳이 밸류업을 할 필요 없다, 돈 들일 필요 없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매매 건수를 낮게 만들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매수자들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매매가는 낮게 형성이 될 거고 임대가는 조금 올라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수익률이 나오는 건물이다 라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임대 수익률 같은 경우는 외곽의 경기도권의 건물이라든가 아니면은 서울 외곽의 건물들이 경우가 좀 많은 이유가 되는 겁니다. 질문하신 분의 얘기 중에 수익형 원룸을 보고 다닌다라고 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아파트 한 채 있는 상태에서 수익형 원룸을 매입하셔서 두 번째 주택을 매입하신다는 게 사모님이 말씀하시는 아파트 사자와 아니면 남편분이 얘기하시는 수익형 원룸을 사자라는 얘기로 두 분이서 의견을 나누고 계신 것 같은데 수익형 원룸을 매입하신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관리에서 조금 신경을 쓰시는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1인 가구 형태가 많기 때문에 들락날락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아파트보다 신경이 많이 쓰이실 거고요. 또 최근에 이렇게 수익을 높게 만들기 위해서 원룸을 지을 때 다가구로 허가 받아서 지는 게 아니라 근생 원룸, 즉 고시원을 짓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고시원을 지어가지고 내가 보유 기간에는 그만큼 수익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양도 차익을 보기 위해서 매도를 할 때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방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에 따라서 방 하나당 대출 가능한 금액에서 5천만원씩, 서울 같은 경우는 5천만원씩 빼거든요. 그러면 매입자 입장에서는 대출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자기 자본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굳이 내가 이 돈 들여서 이 수익형 원룸을 살 바에 차라리 저 건물을 사야지 대출이 조금 더 많이 나오고 자기 돈이 적게 들어가도 되는 그런 건물 쪽으로 쏠려가거든요. 그러면 자연히 매입자들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시세 차익을 볼 확률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 질문하신 분은 계속 이 원룸에 나오는 월세를 가지고 하겠다라고 하시면 매입하셔도 되지만 시세 차익까지 보겠다라고 하시면 수익형 원룸보다는 사모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위치에 아파트를 매입하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추가 내용이 더 필요하시면은 회사로 전화 주시면은 제가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삐띵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삐띵 모드는 항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